네, 오늘도 말금님 출석 1등 하셨네요. 현명님, 제시카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109님, 초초농님, 전쟁님, 네, 홍수님, 참 맞다. 아하, 자, 맞습니다. 오늘, 맞다. 신규 상장주가 있죠. 말씀을 제가 빼먹었구나. APR이 오늘 이거요. 네, 하태민 경제TV. 네.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은 펀드 매니저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방송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제 미국 시장은 뭐 겉보기는 무난했습니다. 테슬라가 조금 올랐고요. 그 다음에 요즘 그 리튬 값이 워낙 원자재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광산을 폐쇄하든지 매각하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리튬이라든지 뭐 니켈 같은 경우는 요즘 그 러시아를 규제를 하면서 조금 오르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지는 않겠다. 조금 반등하는 분위기인데 반등의 전체적 느낌 반등 후에 그냥 지루하게 옆으로 횡보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보를 좀 분석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여러분께 제가 하태면 주식사랑방 1기방 2기방 운영하고 있는데 716분 하고 있는 1346 입장번호입니다. 여기 필요한 정보만 제가 리딩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드리고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요런 얘기 나왔죠. 제가 조금 항상 미리 초기나 미래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애쓰는데 전기차 감산 생산 중단 이런 얘기들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보면 GM, 포드, 벤츠, 리비안 네, 다 이것들이 한국 걸 쓰는데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 제가 하이브리드 그래서 이게 토요타가 일본의 토요타가 신고가를 내는 배경이다. 우리 현대차 기아도 하이브리드 잘합니다. 그래서 국내도 지금 하이브리드 잘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아니냐 이런 분위기예요.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등등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원자재 값은 떨어진 다음에 지루한 행보 국면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에 2008년, 10년에 폴리실리콘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딱 그 느낌이 듭니다. 그래, 올해는 아직도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또 대중 앞에 서서 막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뭐좀 주가에 대해서보다는 이런 흐름을 알고 계셔야죠. 올해 2차 전지 관련주들은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바닥 다들 엎드릴 상황이라서, 막 업황이 아주 좋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다. 그걸 전제로 우리가 매매 대응해야 되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속에서 마이크론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제 마이크론이 4% 오르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거는 오히려 우리한테 악재인 것 같아요. 이 관련해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렸는데 네, 여기 보시면요. 마이크론이 자, 요건 오히려 우리한테 악재예요. 그래서 보통 미국의 마이크론이 디램 업체라서 오르면 우리한테 호재지만 이거는 뭐냐? 오른 배경을 보니까 네, HBM3E 제품을 2분기에 출하한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H200 제품에 대해서 네, 여기에 공급한다 하는 게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엔비디아의 고대역폭을 양산시장 엔비디아 HBM을 양산 HBM3E 이 최신 제품을 마이크론이 양산을 해. 그동안 마이크론이 이 부분은 지금 하이닉스가 독점을 해가지고 거의 독점하는 상황이라서 하이닉스는 이미 2024년은 완판했다. 올해 생산분은 다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랬는데 이제 2025년 거를 이제 얘기한다. 이러는데 마이크론이 뛰어들었네요.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도 잘 하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여기 마이크론이 그동안 조용했는데 마이크론이 양산을 시작했다고? 이 속도는 거의 하이닉스와 맞먹거든요. 하이닉스도 2, 4분기부터 지금 그제 컨퍼런스 콜에서는 양산을 시작했고 2, 4분기부터 본격 양산한다 이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H100, 이전 제품 H100, 이게 고급 제품이죠. 이거 하는 게 수천만 원씩 한다 그럽니다. 다음 제품 H200, 기존에 좀 싼 게 A200에서 지금 차세대 제품은 B100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렇게 급등했다 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좀 악재가 아닌가. 그래서 어제 마이크론이 올랐다고 해서 오늘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HBM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주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뚜렷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론 같은 주식이 HBM3E를 양산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정도로 신고가를 낼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사용한 지금은 AI 시대다. 거대한 AI 흐름 속에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건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APR 요 종목인데요. APR 이게 참 상당히 오늘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시장이 APR 이게 대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자 HCR 보면요, 전거금이 14조, 이런 종목들이 희망 고모 밴드의 상단을 넘어선 가격에 제시했다. 기관이. 그러니까 이거 아주 강하겠네요. 이렇게 되면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이런 신규 상장주가 신규 상장을 하면 주가에 부정적입니다. 오늘 불나방들도 여기 다 몰려가겠죠. 단타 매매하는 분들은 오늘 APR로 다 몰려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에이트가 이렇게 엄청난 거래를 모았죠. 어제 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데일리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제가 속골배에 표현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대규모 순매수는 이제는 안 보이네요. 대규모라는 게 2월 19일까지만 해도 하루에 한 5, 6천억씩 외국인이 매수했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하루에 1,0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네요. 그래서 외국인의 강력한 순매수는 일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제 주주하는 정책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 실망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근데 그런 얘기는 했어요. 세제 혜택,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요걸 이제 비용으로 이런 거 좀 해주면 좋겠네요. 앞으로 이런 것도 다 세제 혜택도 검토한다. 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한국 정시를 추천한다. 비중 확대해야 된다 하는 그 이유 첫째가 한국이 이제 수익성이 회복되는 초기다. 기업들의 수익성이 회복되는 초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또 HBM입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었는지 시가총액의 44%가
HBM에 노출되어 있다. 세 번째가 이겁니다. 기업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이라기보다도 지배구조. 결국 지금 밸류업에 해당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협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시아에 기업 지배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가 일본하고 한국이 가장 많이 올랐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이 없다고 실망을 했으나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는 이제 지배구조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되고 있다. 결국 이 주주환원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치를 이런 세 가지 이유인데, 분명히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큰 흐름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뭐 제가 봐도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분석에 대해서 뭐 이론을 달 게 없죠. 그래서 어제 전반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을 어제 개장 전 방송에 드렸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매물로 될 수 있으나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결국 주주환원 우선주는 우량주는 중장기적 재료입니다. 단기 재료가 아니라. 그리고 어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거 올랐죠. 메리츠 금융지주는 지난주 목요일 날 컨퍼런스 콜에서 명확하게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어떤 테마라기보다는 개별 재료, 기업별 개별 재료다.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처럼 앞으로 속속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움직일 수가 있고, 여기 보셨지 않습니까? 메리츠 금융지주 오르듯이. 그래, 이제는 주식 소각, 이게 이제 상당한 재료로 이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지금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아요. 5일 연속. 지금 코스닥 같은 데도 지금 벌써 하락 종목이 1000개 넘는 날이 최근 나흘 중에 사흘이나 되고 최근 하락 종목이 5일 연속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안 좋은 조짐이죠. 이런 상황, 이러면 이제 옆에서 방귀만 뀌어도 깜짝 놀랄 이럴 수가 있는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지금 APR이 상장이 됐다. 요게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정적인, 첫째가 이 APR 상장. 그래서 이런 종목이 상장되면 주식시장이 좋을 리가 없죠. 특히 대여급이 상장되면 2022년 1월 기억하시나요? 그때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면서 양시장이 홍역을 알았습니다. 이런 고래가 한 마리 들어오니까 물이 튀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 것처럼 이런 큰 주식이 상장이 되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당연히 그래서 지금 주식 소각하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놈의 맨날 상장만 하고 상장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주식 시장이 오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각을 좀 해서 상장 주식 수가 안 늘어나야 주가로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 요게 악재로 작용할 거. 두 번째가 아시겠죠? 태형건설이 부도. 그래서 제가 늘 기업의 수명은 저는 5년이다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10년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업이 망했다 하면 혹시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됐다. 내가 정말 주식을 내가 참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게 흔한 일이다. 상장 기업의 경우도 수명이 5년이다. 뭐 태양건설은 물론 그보다 훨씬 버텼습니다만 뒤에 SBS란 게 있어서 훨씬 그때 저는 뭐 또 옛날 얘기 한번 드리면 제가 젊었을 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때가 청구그룹, 지금은 망해서 없어졌죠. 이 IMF 때 1997년에 보도가 났었는데요. 청구그룹 회장님을 제가 좀 주식 측면에서 보조한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참 그러고 보면 여러분의 참 하 대표가 참 젊을 때부터
활동이 많았죠. 그때 늘 태영건설과 태영하고 경쟁을 했어요. 청구는 대구 방송이 있고 태영은 SBS가 있는데 그 청구가 그때 잘 나갔죠. 네. 분당의 블루힐 백화점, 블루힐이 청구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태영도 이제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워크업 과정에서 나타난 뭐 기술적 부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온 시장에 좀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왜? 시장이 지금 하락 종목이 이렇게 5거래일 연속 많고 이 최근 나흘 동안은 하락 종목이 특히 많기 때문에 요렇게 만약에 하락 상승 종목이 많고 막 이랬으면요. 이런 것들도 다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지수는 별로 안 빠졌잖아요. 최근에 횡보하는 모습인데 실제 체감 지수는 그렇지 않다. 제가 볼 때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으면요. 체감 지수는 1% 이상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체감 지수는요. 그래서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단기적으로는 오늘 이제 뭐 물론 오늘 내일 정도에 갑자기 외부적 호재가 터져 상승 종목이 한 1000개 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별로 그런 조짐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요것들이 좀 지금 조금 소골배에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걱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걱정이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골드만삭스의 저런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이라든지 또 뭐 일본 뭐 또 사상 최고치고요. 대만 뭐 인도가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이유도 일본 이런 데도 계속 사상 최고치를 하는데 한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 않습니까? 사상 최고치 근방에도 안 갔죠. 한국이 우리가 사상 최고치가 코스피가 어딥니까? 코스피가 3,300인데 지금 2,600에 있으니까 한국 시장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일본 등에 비해서 덜 올랐죠. 이런 측면 등이 있어서 좀 중기적으로는 좀 아직은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싶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걱정된다. 이런 하락 종목이 우세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두 가지 특히 APR의 상장 이게 굉장히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런 대여급이 상장하면 뭐 물론 이게 일찌감치 상한가에 들어가 버려 가지고 거래가 안 되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단기적으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뭔가 외부적으로 호재가 나와서 상승 종목이 급증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 좋겠는데요. 계장과 함께 저와 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흐름을 아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캡티비전 주식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악재 없습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볼 때 좀 안타까워요. 우리 애청자님은 좀 덜 안 그러시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또 빠질 날이 오거든요. 그게 당연하죠. 주가가 주구장창 매일 올라가면 우리가 금방 재벌되지 않겠습니까? 주식 투자로.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면 또 빠지고 이 빠지는 게 나쁜 게 아닌 게 이 과정에서 제가 이 종목을 3불 요 초반에 엄청 얘기 드렸잖아요. 작년 11월 12월에 특히 12월에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못 사신 분들 하다 못 사신 분들 이제 조정 좀 받으면 싸게 살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린 제가 여러분 대신 기업 내용에 대해서 기업 내용 산업 내용 이런 걸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뭐 차트나 보고 뭐 아니면 뭐 주식을 사세요 파세요 이런 타이밍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본질적 문제에 집중해서 주식을 대응하시면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뭐 담담하고 긍정적으로 우리처럼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구미가 당기죠. 근데 지식이 없는 분들은 한없이 불안한 거죠. 눈으로만 투자하시니까.
그래서 눈으로 투자하는 분들은요, 지식이 없는 분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가지고 주식 성공하는, 주식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 잘 모르면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다.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재벌된 사람 천지겠죠. 네. 그렇게 돈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해도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그래도 분명한 거는 이렇게 기업 내용을 알수록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유리한 거는 분명하다. 네. 음식 맛을 잘 알수록, 내가 음식을 잘 만들수록, 음식점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음식에 모르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커피숍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바리스타라서 커피를 잘 다룰 수 있으면, 원두를 잘 다룰 수 있으면 커피숍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지만 커피숍을 연다고 해서 내가 꼭 잘 되는 건 아니죠. 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도 따라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초기고 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미국의 사모펀드가 한국의 회사를 인수해서 나스닥의 스펙에 합병 상장시킨 1호다. 크게 초점을 맞추고 계속 저도 조사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9분 24초인데요. 30초 후에 재정 방송 시작하겠습니다.